지난달 31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탐방객들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제주도 지질공원을 둘러볼 건데요.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자 국제적인 관광도시죠. 한라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많은 오름과 푸른 바다 위에 펼쳐진 검은 섬. 제주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하게 됐을까요? 180만 년 정도부터 제주도의 화산이 이제 분출하기 시작해서 섬이 만들어졌다고 추정을 하는데, 무등산 같은 경우에는 1억 년 이상의 나이를 갖고 있죠. 제주도는 이제 180만 년. 정말 비할 바 없이 젊은 시기입니다. 근데 제주도는 이제 젊은 화산이기 때문에 다양한 화산 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13개의 이제 지질공원 대표 명소가 있고요.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지금 저희가 관리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첫 여정은 한라산 동북부에 위치한 김녕마을입니다. 이곳은 한쪽에는 바다, 한쪽에는 들판이 펼쳐져 있는 평범한 어촌 마을인데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곳에 상상만으로도 흥미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제주지질공원의 핵심 명소인 용암동굴, 만장굴입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덤프트럭도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정말 컸는데요. 인근에 있는 검은 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지하로 흐르면서 이렇게 동굴을 만들었다고 해요. 벽을 보면 용암이 흘러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거북바위라고 하고요. 보면은 제일 위에 우뚝 솟은 한라산 같고 360여 개의 오름, 커다란 암석이 떠내려오다가 밑에 기둥에 걸려서 멈춰진 거고요. 용암이 흐르면서 만든 다양한 지형들을 보며 용암 동굴을 걷는 경험, 참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만장굴은 이제 길이가 7.4km에 이르는 상당히 긴 동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라고 하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굴계 중에 중심에 있는 동굴이고요. 용암의 흔적, 용암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오늘은 제주 남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첫 여정은 수월봉인데요. 이 수월봉은 높이 77m의 작은 오름입니다. 18,000년 전 수성화산이 분출하면서 다양한 화산 퇴적층이 케이크처럼 쌓여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치로 우리 고산 수월봉에 찾아와서 너무 고맙고요. 여기 오전에 막 복석복석하게 우리 수월봉은 이 쌓이기는 이 갯벌층에서 폭발을 했지만, 지하수를 만난 폭발이지만 대지 위에 쌓였거든요. 그래서 부슬부슬 잘 부서져요. 더 저희는 이거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던지면서 자 가벼운 무거운 것은 여기 떨어지죠. 가벼운 것은 멀리 나갑니다. 그 과정을 물을 만나서 가루가 되면서 나온 화산재들이 어떻게 쌓이는지를 전 세계적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저희 수월봉입니다. 이 지질공원 해설사가 되고 나서 자연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다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호기심. 그때부터 막 가슴이 새로 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요 연습곡을 하나 봐도 해설과 연결시키고, 이렇게 저희 마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시면서 진짜 절벽 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해서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선물입니다. 오늘 제주도 수월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광주 무등산에서 그냥 완전 알림이 네네. 힘 화이팅.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발길을 돌린 곳은 서귀포 중문동과 대포동에 위치한 주상전리대입니다. 무등산에 있는 주상전리대와 비슷한데요. 해안가에 병풍을 쳐놓은 듯 장관을 이루더라고요. 인간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용암의 작품입니다. 여기가 태풍의 길목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파도가 많고 바람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주상절리가 바닷속으로는 5-6m 정도 더 내려가 있다는 거. 저러한 주상절리가 약하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식으면서 수축돼 틈이 생겨 오륙각형의 기둥을 이룬 이 주상절리대는 이곳 해안을 따라 2km나 형성돼 있는데요. 성냥개비를 세워놓은 듯 병풍을 쳐놓은 듯 빼어난 절경의 인증샷은 필수겠죠? 전리 나오게 잘 좀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유, 우리 통장님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닷가에서 누워있는 형상으로 이렇게 있는 이 주상절리도 좀 특이하고요. 그 강주에서 봤던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주상절리하고 또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주상절리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건 또 아기자기하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음 여정은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화산지형 용머리 해안입니다. 이국적인 풍경의 이곳 또한 수월봉처럼 화산재가 쌓여 해안 절벽을 이뤘는데요. 바람과 파도가 120만 년간 깎고 다듬어 이런 걸작을 완성했습니다. 제주도가 초기에 생성되는 과정이 용머리를 시작해가지고 한방산,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오름들, 저기 보이는 박수비정, 이런 것들이 초기에 초생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360여 개의 화산에 의해 가지고 지금의 제주도가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제주도의 고향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햇살이구만요. 예,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아주 소중한 곳이죠. 제주도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마을 사람들을 지질공원 해설사로 키웠습니다. 그들만큼 이곳에 애정을 갖는 사람 없을 풀 테니까요. 한 포기부터 그리고 모든 문화적인 거라든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형, 지질, 남보다 더 애착을 갖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역 사람들 우선을 채용하고 있는, 뽑고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지질공원은 연극입니다, 연극. 좋은 연극이에요. 연극인데 지질은 거기에 무대입니다, 무대. 좋은 연극, 좋은 공연은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뽑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고 활동하고 좋은 무대만 가지고 좋은 연극이 되지 않는 것처럼 좋은 배우들이 있어야 좋은 연극이 좋은 그 감동을 주는 드라마가 완성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이. 고향의 자부심을 갖고 고향을 알리고 지키는 제주도 지질공원의 마을 해설사들. 이들이 있는 한 제주도 지질공원의 미래는 더 밝겠죠. 탐방 사흘차, 오늘은 한라산 북동부에 위치한 선흘 곶자왈로 향했습니다. 밀림을 연상케 하는 울창한 이숲 또한 용암의 작품인데요. 비밀의 정원에라도 온 듯 숲속에 난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니 사철 푸른 나무들과 다양한 식물들이 풋풋한 미소로 우릴 맞아주더라고요. 선월고 동백동산은 화호이호이라고 하는 좀 묽은 반죽의 용암이 흐르면서 식으면서 독특한 그 용암 위에 물이 고여 있는 습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양한 동식물도 살고 또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숲과 물을 이용해서 또 선을리라고 하는 마을이 오래전부터 여기에 살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생태적으로 축복받은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산 분출로 크고 작은 돌멩이들이 덩굴과 뒤엉켜 경작을 할 수 없었던 땅. 사람들이 방치한 이곳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모여들면서 이 선을 곶자왈은 생태계의 보고가 됐습니다. 제주도 지질 해설사님들의 이런 열정은
기본이 제주도를 사랑하는 그런 애정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저도 이런 열정을 배워서 광주에 가서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을 알리는 해설사로 더 거듭나고 싶습니다. 보고 느낀 점을 지역민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토의해서 우리도 이 제주도 못지않는 그런 어떤 청풍 주요 빌리지의 어떤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탐방을 통해 가지고 저희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과 제주지질공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 그리고 나가야 될 것들을 함께하는 좋은 시간이었고 역사와 문화 아울러서 지질이 함께하는 이 제주도가 우리 무등산권도 함께해서 더 우리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앞으로 그 동아시아의 유네스코 플랫폼 센터를 우리가 유치하는 만큼 이제 동아시아 모델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화산이 빚고 바람과 파도가 조각한 제주도. 아름다운 풍경 속에 무한한 신비를 품고 있는 이곳은 세계가 감동한 제주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입니다. 한 번쯤 꿈꾸지만 꿈과는 많이 다른 현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업의 꿈을 접는 이유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창업자금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한 청년 커플이 있습니다. 부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영어 너무 잘해요. 영어 발음 너무 좋아요. 태국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남편과 부산에서 대학 공부를 마친 아내가 창업으로 경주에 뿌리를 내린 지 3년. 알아보고 준비하는 만큼 성공하는 것이 청년 창업의 길이라 했으니 이 선배 커플에게 그 꿀팁을 한 수 배워봅니다. 슬기로운 창업의 꿀팁을 찾아온 곳은 경주의 한 영어 학원인데요. 청년 부부의 손길이 구석구석 안 닿은 곳이 없는 애정의 일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 소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주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진리 권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29살 동갑내기 부부의 창업 스토리 조금씩 풀어볼까요? 태국에서 19년을 살았다는 남편은 영어가 가장 편한 언어라고 하고요. 영어 교육을 전공한 아내는 원래 꿈이 선생님이었다고 하니 창업 아이템은 명확했겠죠? 저는 원래 부산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대학교까지 마치고 경주에 와서 한 2년 정도 영어 학원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남편은 태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왔다가 한국에 온 지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제 외국계 기업 다니다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경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경주로 오기 전까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남편과 경주에서 먼저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아내.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이어오던 중 결국 사랑을 쫓아 경주의 터를 잡은 낭만 부부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경주가 좋다고 제가 한 고등학교 때쯤에 경주로 이제 옮기신 상태였어요. 부모님도 이제 교육을 종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선생님이 되려면은 좀 아버지의 선배로서, 선생님 선배로서 코칭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별 고민이나 뭐 따지는 거 없이 경주로 왔던 것 같아요. Seoul is too crowded for me and Seoul is not just right for me. But on the other hand, Gyeongju is a beautiful place and it has the right atmosphere just for me. It has beautiful attractions too. And we used to be in long distance relationship, but now I love it. I have you in Gyeongju.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이고 싶어서 경주에 뿌리를 내린 부부. 지금은 창업으로 둘만의 미래를 갖고 가는 중인데요. 하지만 때론 낯선 경주 생활이 불편할 때도 있겠죠? 힘든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크게 욕심 없이 이제 오는 친구들 진심을 다해 가르쳐야겠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열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빨리 오기도 했고, 또 그렇게 온 친구들이 가장 고마웠던 게 수업이 너무 재밌다. 이게 즐겁게 해주시니까 거기에서 힘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부수적인 어려움보다는 감사함이 컸던 것 같고, 또 남편이 영어를 이제 거의 원어민만큼 구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많은 덕을 본 것 같아요. What about you? Do you have any difficulties? Besides no subway, English people, there are not many English people in Gyeongju. Besides that, there are not many bad things. I love Gyeongju. Yeah. 대도시에 비해 조금 불편한 건 있어도 부부의 행복한 삶을 갖고 가기엔 부족함이 없는 경주인데요. 특히 부부에겐 든든한 창업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북경제진흥원의 청년 커플 창업 지원 사업. 타도시에 사는 청년 커플들의 경북 정착과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을 준비하면서 진짜 서류를 많이 썼어요. 그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또 뒤돌아보니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질문들 답변을 하면서 조금 더 경주 지역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수요 조사도 하고 사업에 대한 목표도 수량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연하게 부풀어 있는 꿈보다는 약간 실질적으로 내 사업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서 그 시간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선정이랑은 상관없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꼭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업이라는 도전이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일만은 자신 있었다는 부부. Tummy, what about tummy? 네. 그러면은 cramps in tummy는 무슨 뜻이죠? 배지가 배가 나는 거. How many people are you there in your family? 하지만 영어에 대한 자신감만으로 창업에 성공한 건 아니겠죠. 최대 고민거리였던 초기 자금 마련은 지원 사업으로 슬기롭게 해결. 거기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더했습니다. 저희 학원에는 경주에 있는 아름다운 문화재를 영어로 소개하는 교재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 교재에 보면은 좀 아쉬웠던 점이 다 이제 외국 이야기라든지 외국 역사를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의 역사 그리고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소재를 영어로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프로그램과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라천년의 역사가 서려있는 경주의 특성을 살려 문화재를 영어로 소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It is a platform made of stones in Shilla period. How many stones are used? There are 3 palaces and Shilla people use them for party. 특별한 영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뿐 아니라 경주에 대한 자부심도 쑥쑥 키웁니다. When I have free time, I like to make many videos. I like to make videos showing all the beautiful places, especially in Gyeongju. I like to talk about Bulguksa, Cheomseongdae, Anapji, and other places. I really like it. That's my hobby. 경주에서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청년 부부. 그들이 사는 아름다운 경주를 영상으로 또는 영어로 알리는 일을 부부는 앞으로 즐겁게 해나갈 겁니다. 예전처럼 많은 이제 관광객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같이 데리고 가서 경주 문화재도 소개해드리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는 그분들의 여행의 일부를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We can do it. We can. 경주에 딱 어울리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청년 부부. 그들이 그려갈 멋진 내일이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전국시대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자연이 무대가 되고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환경을 더 좀 보호하자라는 어떤 취지가 있어서 환경이 파괴되면은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환경도 즐거운 예술축제. 제5회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 구경하러 하동으로 갑니다. 느긋하게 만끽하고 싶은 고장 하동. 이 늦가을의 햇살과 단풍도 같은 마음인 것 같은데요. 자연도 쉬어가는 하동에서 지리산, 섬진강, 남해안이 함께 준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네,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는 환경과 예술의 미학적 고리를 모색하고자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명 다시 자연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1세대 자연조각가 코넬리아 콘레드와 한국인한 세계적인 다원성 미술가인 한규남 선생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한규남 선생님은 조금 일찍 들어오셔서 여기서 레지던시를 하게 되었고, 코넬리아 콘레드는 영상 작품과 브로마이드 작품으로 전시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숲에서 영감을 받는 그녀. 하동에 오지 못한 아쉬움을 영상 편지로 대신했는데요. Actually, I should celebrate with you now as I was invited as a residency artist in this year. But as we all know, then came this nasty little virus and crossed all our nice plans. I'm looking forward to come to Korea a lot next year, and I hope to see you then all there in good health and full of creative power. Bye bye. See you next year. 이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인류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될 걸로 확신을 합니다. 자연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하동엔 그동안 많은 작가들이 다녀갔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대지 예술가 크리스 드루리의 작품을 시작으로 2017년 프랑스의 에릭 사막, 2018년 미국의 제임스 설리번, 2019년 호주의 케비나조 스미스가 작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미 이제 사용이 다 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수거를 해서 새로운 창작 활동을 통해서 작품화시키는, 말하자면은 업사이클링 작품의 전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약 30점의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일상에서 쉽게 쓰고 버리는 것들이 재료가 된 만큼 내 행동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포장재라든지 또 완충제 이런 것들, 버려진 스티로폼을 가지고 북극곰의 비극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티로폼은 지금 이 인간에게 가장 편리한 재료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런 재료들이 또 기후위기를 훨씬 더 당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메시징을 전달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여기서 실내 전시가 끝나고 나서 야외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연 상태에서 비가 오게 되면은 작품의 형태가 녹아내리고 그 속에 있던 씨앗이 자연스럽게 발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생명 탄생을 설정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참신한 작품들을 보니 감탄이 나오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환경을 파괴를 해서 약간 인간이 그 파괴의 주범이 되어서 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그냥 단순히 곰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은 뭐 기후적인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적인 변화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전시장 한편엔 유독 빛나는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환경미술대전에 어린이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의 그 맑은 생각들을 통해서 일찍부터 이제 환경 의식을 좀 고취하게 되고 또 즐기면서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술관인데 이제 실내라서 규모가 적은데 이건 이제 설치 작업인데 선앙당 가는 길입니다. 마을어기에 이제 보면은 돌담 같은 데도 뭘 걸어놓고 그 끝에 가면 큰 나무들 그런 느티나무들 이런 데 이제 감아서 뭘 해놓고 했죠. 환경 폐자재 같은 걸로 이렇게 또 다시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거가 굉장히 뜻깊었고요. 지금 아직은 사진을 제가 못 찍은 게 있는데 그 청테이프로 다시 붙이기 그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다시 시작한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쉽게 즐길 수 있는 전시. 무료니까 부담 없이 오세요. 여기가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여기서 나는 볏짚을 가지고 이용해서 작품을 만든 거야. 뉴스에서 들었는데 아이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교육적으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평소 미술학원 다니면서도 미술 그리는 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이렇게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오게 되었어요. 구제봉 기석에서 자연, 환경, 예술에 대한 전시회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하동 지역이 자연적으로는 너무 좋은 곳인데 이렇게 또 교육적으로 또 국제적인 전시회가 있다는 게 너무 유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여기서 오시면서 이제 어떤 위안을 갖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오시면은 이제 맑은 자연 속에서 특히 숲 속에서 여러 가지 작품도 감상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을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 놓치지 마세요.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TV에 잘 안 나가는데요. 못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인천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왔습니다. 잠이 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잠을 푹 자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선 때랑 다르게 지금 세트도 이렇게 지어지고 그래서 뭔가 더 떨리는데 그래도 저희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꼭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노래 본만. 작게 부를 때랑 크게 부를 때랑 레벨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작게 부를 때를 조금 지금 제가 집중을 좀 못해가지고 이따 본 무대 때는 확실히 집중해가지고 더 감정 표현도 잘 해서 더 멋진 노래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리허설 때 사운드도 너무 좋고 저희 애들도 너무 잘 쳐가지고 잘 끝냈습니다. 본선 때 좀 더 파워풀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미고 싶습니다.
예, 저희 팀이 좀 많습니다. 한 11명 정도 돼요. 떨리죠? 곡은 간단한데도 이제 현 악기를 이제 많이 살려야 되니까 많이 좀 자제도 해야 되고. 저희 대학 동문들이랑 다른 학교에 나간 친구도 있는데 선후배가 모여서 있다가 연주가 하고 싶어서 앙상블을 이제 졸업하면 할 기회가 없는데 저희가 뭐 시간을 어렵게 맞춰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잘 사람들이 안 쓰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정말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나시면 그분들께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네요. 편곡도 정말 예쁘게 잘하셨고, 그리고 제가 김광석 노래를 오케스트라로 듣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앨범을 들을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묵은 그런 저의 바람이 오늘 보여져서 너무 막 집중해서 봤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은혜로운 저녁입니다. 상 안 타도 될 것 같아요. 이미 탔어요. 네. 저희가 서울에서 왔는데 사실 대회도 대회지만 막창을 먹고 가려고 약간 좀 목적성을 갖고 왔는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대회가 늦게 끝나면은 저희가 빨리 올라가야 돼서. 대구가 제가 처음에는 원래 딱딱한 그런 도시인 줄 알았는데 되게 막 김광석길도 그렇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문화적이고 되게 정이 많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순서 불러야 될까요? 2020 김광석 나의 노래 다시 부르기.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하게 연사고 상황대 응원했어요. 네. 참가자들이 자기 팀에 맞게 얼마만큼 그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사운드나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지 그런 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 김광석 선배님을 닮은 풋풋함? 뭐 이런 거 좀 더 저는 점수 좀 더 줄 것 같습니다. 거의 저희가 2번으로 시작해서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앞에 관객분들도 너무 반응이 좋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셔서 즐겁게 잘 했습니다. 전설이 되신 존경하는 선배님을 기념하는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다른 분들도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일단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리고 많이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난 책을 접어놓으며
모든 참가자들과 김광석 선생님의 음악으로 소통하고 또 그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음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즐거웠어요. 이거는 저는 생각할 때 이 김광석 다시 부르기는 대구의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라는 느낌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저는 같이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어쨌든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나에게 고 김광석의 노래는 인연이다. 라이프다. 마음을 달래는 노래들. 영원할 것이다. 왜냐면 지금도 과거에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사람들이 듣고 또 부르고 재해석할 것이기 때문이다. 흰눈 내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사계절 중에 준비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어떻게 월동 준비 잘들 하고 계신가요? 소품 몇 개만으로도 체감 온도와 행복 지수가 쑥 올라가는 인테리어 꿀팁부터 안전한 겨울나기에 필요한 자동차 체크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월동 준비 이상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오늘 아침 추위 기세가 매섭습니다. 홍성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아니, 아버지 안 추우세요? 옛날에는 이거보다 하루가 더 추웠지. 우리 아버지는 추운 것도 모르셔. 아니 어머니, 아니 우리 보일러 좀 틀을까? 영 썰렁한 것 같은데. 아니 우리끼리 있는데 뭘 틀어. 그냥 있지. 엄마 담요 좀 줘봐요. 아유 영 썰렁한데. 이거라도 덮고 있어야 되나? 보일러도 좋지만 소품을 활용해서 집안을 따뜻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보일러 트는 것도 아니고 소품으로 가능한 일이야. 아이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 아유 참네. 어머. 가능하다마다요. 그 지혜 알려드릴게요. 따스한 소품이 추가가 되면 집안의 온도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군더더기 없어서 좋긴 하지만 여기에 카펫 한 장이면 포근함을 살릴 수가 있고요. 자칫 차가워 보일 수 있는 가죽 소파엔 패브릭 쿠션이 아늑함을 더해줍니다. 거기에 폭신한 러그 한 장이면 분위기 변신 성공! 어머, 뭐 별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뭐 쿠션에 요 러그 한 장 깔았다고 또 다른 분위기예요. 추운 겨울에 가죽 소파에 그냥 앉기 저희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양털 러그 하나만 깔아줘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적재적소에 화분을 두는 플랜테리어죠. 삭막한 겨울을 싱그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린 소재를 집안에 들이면 공기 정화에도 좋고 좀 더 싱그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반려식물들을 보면서 마음도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자, 지금부터는 드라이 플라워로 겨울 분위기 한번 내볼까요? 드라이 플라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겨울 소재로 모카를 볼 수 있는데요. 모카를 이용한 화병꽂이를 한번 해볼게요. 아우 그냥 복실복실 몽실몽실 예쁘긴 한데 이게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네요. 간단합니다. LED 전구와 모카 송기를 화병에 넣고요. 줄기를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이 가지 하나만 도 멋스럽다 생각하는데 요렇게 달라질 수 있나? 그것도 무심하게 이렇게 담았는데요. 네, 툭툭 던져주시면 됩니다. 와. 허전했던 거실 장식장 위를 목화 화병이 따뜻하게 채워주는데요. 여기에 양초도 함께 장식해주면 훨씬 포근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안방 역시 포인트가 중요하죠. 벽면에 핀침을 이용해서 패브릭 소품을 걸어주면 밋밋함을 덜 수가 있는데요. 똑같은 공간이라도 소품 하나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공간을 바꿉니다.
공기 매트, 온수 매트 드려야지 월동 준비다 생각했는데 이런 자그마한 소품 하나로 온기가 느껴져요. 너무 과하지 않게 포인트 소품 하나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히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월동 준비 어렵지 않은데요? 네. 월동 준비, 집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자동차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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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쩐 일은요. 월동 준비하러 왔어요. 이 차. 근데 이덕 주부가 너무 서둘렀나요? 아니에요. 적기에 아주 잘 오신 거예요. 한겨울이 되기 전에 미리 점검 받으셔야지 안전 운행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포인트, 바로 타이어죠. 눈길과 빙판길,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요즘 나온 타이어가 사계절 타이어이지만 대설주의보라던가 아니면 온도가 급격하게 한동안 장기간 떨어지는 기온이 오게 되면요.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하신다고 하면 노면 접지력이 높아지면서 제동에 더 안전을 줄 수가 있거든요. 스노우 타이어는 폭이 넓고 재질이 부드러워서 접지력과 제동력이 좋다고 해요. 다만 이게 문제죠. 좋기야 좋겠지만 비싸잖아요. 오늘 4개 다 말고 요 2개만 이렇게만 갈면 안 돼요? 안 돼요. 스노우 타이어는 제동력이 약간 강하다고 했잖아요. 앞에만 양쪽 2개만 갈거나 뒤쪽 양쪽 2개만 갈게 되시면 제동력 편차가 발생돼서 차가 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스노우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앞에 타이어와 뒤에 타이어를 같이 교환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사실 눈이 많은 산간 대륙 아니고서야 현재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바로 마모도 체크입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타이어 측면이 이렇게 다양한 손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대요. 이렇게 살폈으면 이제 공기압 체크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공기압은 계절에 따라서 약간 달리 하셔야 되는데요. 한겨울, 추운 겨울 같은 경우는 노면 온도가 낮아짐으로써 타이어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상 주입보다 5에서 7% 정도 더 주입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겨울철에는 자, 다음은 엔진룸, 그중에서도 부동액 체크인데요. 부동액은 항상 최고점과 최저점 중간에 위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대요. 만약 최저점 아래에 있다면 부동액을 보충해 주는데 혹시나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부동액의 비중도 꼭 체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100% 업니다. 비중을 점검하는 거는 겨울철에 필수사항이고요. 부동액이 얼게 돼버리면 엔진 자체가 파손이 돼버립니다. 팽창에 의해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 되기 전에는 미리 점검하시는 기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운전자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바로 배터리가 있죠.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그것만큼 난감할 데가 없는데요.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배터리 성능도 낮아지게 됩니다. 추웠을 때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 기간이 좀 길어진다던가 덜덜덜덜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배터리에 힘이 없으면 시동 자체가 약간 지연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전문 정비업소 오셔서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교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와이퍼 사용량이 여름철 못지않다고 하는데요. 워셔액은 충분한지, 작동엔 이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운행 후엔 와이퍼를 이렇게 세워두는 게 지혜입니다. 뭐 월동 준비라고 하면 김장하고 두툼한 옷 꺼내고 뭐 집안 구석구석 살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차도 예외는 아니네요. 맞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점검하시면 겨울철에도 안전운행 하실 수 있겠죠. 절대 빠른 거 아니래요. 미리미리 점검하세요. 기나긴 겨울,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은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자고요. 눈과 마음도 이렇게 포근하게 채워주면서 말이죠.